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수출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중동, 인도, 우즈베키스탄 전 세계가 이 소식에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배경이라든가 또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표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월 혹은 7월부터 수출세 10% 혹은 15에서 30%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월 1일 선적분부터 수출 환급세를 기존 13%에서 0%로 다 없앴는데 그 당시에 냉연과 도금 강판, 칼라 코일에 대해서는 미결정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제품 역시 똑같이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0%로 환급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지금 부가가치세가 13%인데 이것을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를 좀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중국의 강철공업협회가 최근에 정부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안에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수출 전략 조정, 내수 공급 보장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소문이 나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점은 6월 1일 혹은 7월이라고 하는데 아마 6월은 시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7월이나 혹은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부과율도 10%, 15에서 30% 하는데 또 일부는 또 열연 제품만 한다. 아니다. 전 품목에 대해서 다 한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좀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수 정치세, 부가세를 갖다가 인하한다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수출세 부과의 경우는 지금 중국 메이커들은 이미 발빠른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 사는 쪽이 이것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서 조항까지 계약서에다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출 정치세 환급 때, 우리 퇴세율 환급 때와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소문이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세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중국의 저희 제휴사인 마이스틸이라든가 중국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현지 주재 한국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초강경 조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따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중국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물가,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시장에 루머를 흘려서 반응을 보는 단계고, 요거를 메이커가 역으로 지금 사실은 메이커가 최근 이제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적자 구조로 돌아섰는데 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역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요런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사실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특히 이제 소재 중국입니다. 철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기로 쓰는 거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패권 경쟁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게 대만 문제뿐만이 아니고 IS 문제라든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데, 지난번 이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호주하고 철광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더 이상 내밀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료라든가 IT 금융 쪽에서는 사실은 중국이 한참 뒤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걸 제조로 돌린다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제조업의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제조업에
가동을 중단한다 그러면 전 세계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것을 무기로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좀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정부가 연초에 이미 천명을 했던 철강 구조조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보다 강경한 조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영향이라든가 뭐 전망이라든가 이걸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제 견해다라는 걸 먼저 밝히고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실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수출세와 내수 증치세를 한다고 한다면 같이 조정할 가능성이 좀 더 크고요. 또 한꺼번에 전 품목을 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퇴세율 조정 때처럼 품목별로 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출세라든가 뭐 이렇게 그 부가세 요거 못지않게 강도 높은 그 생산과 관련된 규제 정책이라든가 또 부동산 관련 정책도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또 중국 정부가 노리고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대외적으로 천명했던 게 쌍순환 정책입니다. 이 쌍순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중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쌍순환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내수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꺼내놨는데 보면 인플레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또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그 1대1로 포함 국가들이 이탈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중국이 지금 굉장히 코너에 지금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대외 정책하고 대내 정책 중에서 어떤 게 급하냐? 우선 급한 것은 이제 내수 활성화겠죠. 특히 생산자 물가가 문제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특히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가 6.8%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철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철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재 산업입니다. 그래서 철강제 가격 상승은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도 내수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고 특히 이제 올해 들어와서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중소기업이 철강 때문에 소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못 살겠다, 적자 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마침내 이제 칼을 꺼내 들었어요. 우선 21일 날 총리가 경고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최근에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메이저 철강사 CEO들을 갖다가 불러서 강력 조치를 하고요. 또 하나는 5개년 원자재 가격 통제 계획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어요.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 소기의 성과는 거뒀습니다. 소재 가격이 철강을 포함한 소재 가격들이 조금 하락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수 활성화라고 하는 게 요 소재 가격 하락만으로서는 좀 안 되죠. 그래서 세제 혜택과 같은 추가적인 좀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부가세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의 부가세가 13%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국이 보통 10에서 11%인데 이보다는 좀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낮춤으로써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도금 컬러 강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취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연초에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하게 생산을 줄이겠다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생산량을 올해 3천만 톤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퇴세율 취소도 이 정책의 일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당산이라든가 뭐 이런 주요 밀집 지역에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생산량, 조광 생산량이 9,790만 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5.1%가 늘었고요. 1, 4월 누계 기준으로도 15% 이상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과잉 문제라든가 저가 수출 문제를 다시 또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보다도 더 큰 걱정은 중국 정부가 큰 소리 쳤던 구조조정이라든가 철강 거부화 가치라든가 탄소 배출권을 갖다 줄이는 문제라든가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출세를 부과를 한다거나 또 남은 냉연이라든가 도금 코일에 대해서 퇴세율을 없앤다라고 한다면 어떤 영향이 벌어질까요? 당장은 아마 메이커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받는 이익의 감소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약서에 이런 단서 조항도 넣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변국들이 좀 반발을 좀 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한 감산에 대한 규제 조치가 추가로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내수 증치세를 조정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인하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세수 감소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늘고 있는데, 사실은 부가세는 어느 나라나 정부의 세수 항목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는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마 수출세를 부과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하는 좀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물론 양이 크진 않겠지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 정부가 정말로 이 소문대로 이러한 정책들을 갖다 시행을 한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얻는 효과는 무엇이냐? 저는 이제 크게 좀 몇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출세 부과는 이제 세수 감소분을 일정 부분 줄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 수출은 줄고 반제품 수입은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 내부에 있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도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효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수 증치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꺼내들면 그 효과는 아마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마지막으로 대외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다시 얘기하면 전 세계의 54%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철강 생산, 요걸 감안했을 때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효과를 좀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수출을 줄이게 되면 당장 그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좀 상당히 좀 타격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호주와의 철광석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마땅히 대밀 카운터 카드가 없었었는데 철강제만 놓고 보면 반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결국에는 중국에서 보면 최근 등을 돌리고 있는 국가에 대한 경고를 보낼 수도 있고요.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시간을 좀 벌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뭐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수출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은 수출이 줄겠죠. 지금 작년에 중국의 철강제 수출이 5,367만 톤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올해 1,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5월에 선적분부터 퇴세율을 갖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4월에 밀어내기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연간 전체로 보면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율이 어느 정도, 수출세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3천만 톤대까지 줄어들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사실은 5천만 톤대에서 3천만 톤대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2천만 톤 정도 줄어드는 건데 전 세계 물동량에 보면 뭐 이렇게 미치는 크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히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소재 중국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표에서 보시면 중국의 이제 나라별 수출 비중인데 동남아라든가 이렇게 아시아권, 주로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가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영향은 뭐 당연히 수출 오파 가격을 올리겠지만 이게 다시 한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트리거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소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가 소재 가격을 너무 높은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양한 조치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제조업이 나라마다 좀 가동 상황이 다른데 우리만 하더라도 더 이상 제조업 가동률이 뭐 이렇게 뭐 더 늘어난다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올리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덥석덥석 받아 물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다만 가격이 떨어지는,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각국이 이렇게 되면 우리 부족한 거 해결하려고 설비 증설을 나서겠죠. 또 보호무역 더 강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한 2026년이나 27년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사실은 이제 과잉 문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뭐 운송 차질이라든가 이런 불균형 때문에 지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 설비들이 증설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 시점이 되면 과잉 문제는 한층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요 정책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뭘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7월도 조금 빠르지 않나 좀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부 상황이라든가 외부 반응도 봐야 되고 이런 중국이 또 각 메이커라든가 뭐 이런 수요가 단체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6월 둘째 주까지는 한번 좀 관망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요 관련해서 지금 문의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오퍼 가격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걸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도 많이 오시는데, 중국은요, 한국을 조금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봉으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한숨을 좀 쉬고 긴 숨으로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게 제 당부고요. 그 다음에 꼭 올해는 특히 올해 유념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 4분기, 하반기부터 해서 금년 뭐 4월까지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던 거는 원가 논리하고 사실은 수급 논리였어요. 그런데 요거에 제동을 걸었던 게
중국 정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거는 뭐 우리 중국 시황 강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정부의 정책은 수급 논리나 원가 논리보다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중국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앞으로도 널뛰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변동성이 최근에 이제 급등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재고 평가손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중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미국은 금리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뭐 이런 아마 다양한 정책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포함해 가지고 뭐 자산 가격이 지금 서서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무리 늦어도 3분기부터는 재고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현금 유동성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